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명확하게 하면 지금 이제 이게 뭡니까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맨 처음에 그 칼 막스에서 나옵니다. 막스가 가족, 그 다음에 사적 소유, 사적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스가 죽고 난 다음에 막스의 친구인 엥겔스가 이거를 지금 이 책을 출판했거든요. 막스의 유고입니다. 죽은 다음에 발견된. 이 막스는 여기서 뭘 했냐면 이 사적 소유하고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에는 개인 재산 없습니다. 전부 다 국가 소유죠. 그래서 이 사적 소유를 없애는 게 공산주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막스가 생각해 보니까 이 공산주의로 가려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 가족이라는 거랍니다. 가족이 내가 내 자식이 있으니까 내 재산을 애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재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정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막스가 잘 본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결국은 공산으로 가려면 이 가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가정부, 여성부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때 콜론타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성부 장관이 콜론타이라는 여자입니다. 잘생겼어요. 이 여자가 제 일성이 뭐랬냐면 앞으로 러시아에는 가정의 온기는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사적 수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정 없애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과 결혼해서 내 아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가정 없애려면 두 가지 하면 돼요.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서로 그리고 음탐하고 아무나 성관계에서 결국 누가 누구 애인지 모르도록 하는 거. 이게 가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막스는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인이 예를 들면 이슬람이 이런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라는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 가족을 없애는 그리고 가족을 지탱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공격 대상은 뭐냐면 철저하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하려면 누구랑 싸워요? 공산주의와 싸워야죠. 예배만 드린다고 됩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공산주의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걸 하는 놈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입니까? 그럼 걔들하고 누가 가장 철저히 싸웠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걸 교구생이라고 욕하다니.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성애 지금 차별금지법에 교회가 화를 나긴 하는데 이게 공산당의 전략입니다. 공산당의 전략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목사님 오시기 전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탄핵들이 진행될 것인가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 11월 2일 날 민주당이 나옵니다. 11월 9일 날 드디어 민노총을 비롯한 전국 민중연대가 나옵니다. 이게요, 2016년도에 탄핵 직전에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고 있습니다. 얘들이 중심이 돼서 나중에 어디로 바뀌었냐면 박근혜 탄핵 국민행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들이 탄핵의 실제 주체예요. 민주노총하고 온갖 주사파들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이들이 지금 나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6년도에 탄핵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이들이 지금 어떻게 탄핵할 건지를 우리가 그 목지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지금 이제 선동하고 있을 텐데 저들의 거짓 선동을 가장 잘 막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미리 길목에 걔들 가는 길에 딱 지키고 앉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얘들은 이럴 겁니다. 얘들은 이럴 겁니다. 미리 폭로하는 겁니다. 쟤들은 저런 식으로 속여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속일 겁니다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쟤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여, 지금요 속이는 건 많습니다. 지금 뭐 여러 이야기 나오죠. 명태균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뭐 저거들끼리 예를 들면 당대표나 그 대통령이요 다 합니다. 누구 보내라. 야 어떠나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이재명은 맨날 다 정성화한테 지시하고 하잖아요. 그게 당의 일입니다.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의논하고. 근데 지금 명태균 가지고 무슨 뭡니까 그 뭐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했다고. 공천은 사실도 없지만 공천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가 개입했다고 또 김건희가 뭡니까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눴다. 요게 누구 이야기인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지난번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요? 무당 굿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굶어 죽는 사이에 애들 물에 빠져 죽는 사이에 무당 굿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가장 많이 박근혜 지지를 철회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그때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날 교회에 권사님들이 아이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박근혜 당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진행되는 주사파들의 전복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요. 전복은요, 우선 전위그룹이 형성됩니다. 전위그룹이라는 게 예를 들면 주사파의 핵심 부대를 말합니다. 핵심 부대들을요. 그 다음 이 전위그룹도 어디로 가냐면 침투합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각 분야라요. 각 분야라는 게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교육에 들어간 놈들이 누굽니까? 전교조죠. 그 다음에 법 쪽에 들어간 놈들이 있죠. 예? 민변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방송계에 들어갔잖아요. 방송계 지금 그 뭡니까? 그 민노총 지금 언론 노조죠. 그 다음에 예술에 들어갔죠. 이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세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시위를 유발합니다. 어떤 시위 유발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들어간 애들 먼저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아예 정치권도 들어갔죠? 아예 저 때는 청와대를 장악했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요. 침투된 전위 세력에 의해서 대규모 시위를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위가 격화되거나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들고 나옵니다. 안 그러면요, 대구 폭동 때는 쟤들이 없는 시체를 아예 영안실에 가서 시체를 탈취해가지고 죽였다고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을 격동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지금 대규모 시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전복으로 갑니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전위그룹이 각 분야에 침투하고 시위를 유발하고 그리고 전복전으로 나갑니다. 지난번 2016년도 여기에 당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요. 이게 2002년도입니다. 미선희 효순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미선희 효순이 이게 지금 그 장갑차가 지나가다가 여중생이 가르고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장갑차가 이 시야가 좁으니까 길가에 가는데 그래서 쳤어요. 물론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미군이 고의로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미선희 효순이 살해한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고 나갔습니다. 주한미군 물러가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회창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 끌려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선에 졌어요. 그 다음 보세요.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광우병 FTA 협상 중에 광우병, 여러분 그때 지금 그 내용 보시면 MBC가 조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휙 쓰러지는 소, 그때 우리도 충격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우병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고 서울대 무슨 교수라는 친구는 나와서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저런 광우병에 위험한 인자가 많아서 금방 감염되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가정주부를 위장한 게 전부 주사파들입니다. 쟤들 지금 가정주부로 모습하게 나온 게. 그리고 쟤들이 마을 곳곳에 프랭카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중생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뇌송송 구멍탕 나 죽기 싫어요 했습니다. 막 출발한 이명박 대통령은요 1년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전 세계에 한 명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광우병서 위험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놈들, 민주당 놈들 저거 자식 다 미국 보내서 가장 잘 처먹고 있어요. 저 거짓말에 우리 국민들 선동당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세월호 사건. 여러분 저 배 넘어가는 거 보고 정말 가슴 아팠죠. 그런데 이것을 공산주의 주사파들은 이용했습니다. 아이들 죽어가는데 박근혜 너 뭐 했냐? 제일 처음에 여러분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이 거짓 선동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7시간의 진실이 봐야진다 그러잖아요. 7시간. 마침내 봉인이 풀린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연애했다 그랬습니다. 롯데호텔에 가서요. 그 다음에는요 굿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용 성형수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 만진다고 애들 죽어가는데 안 나왔다 그랬어요. 수술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미 저 때 박근혜 대통령 완전 미친 여자 됐어요. 우리 국민들은 저들의 거짓 선동에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무슨 최순실 사태가 터집니다. 맨 처음에는 뭘 장악했습니까? 지금 최순실 딸 정유라가 나오죠. 정유라가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정유라가 당시 그 시험을 앞둔 학부모들을 자극했어요. 정유라가 아무 자격도 없이 이화여대 갔다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정유라가 뭐가 있었어요? 승마에 금메달 딴 여자였어요. 여학생이었어요. 멀쩡하게. 그리고 정유라한테 말을 제공했다는데 삼성 거 있잖아요. 정유라는 빌려 탄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최순실이가 만들었던 무슨 미르 재단이라는 거, 거기에 이사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최순실이 다니는 안마 시술소의 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 보세요. 사람들 뚜껑 안 돌겠어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보니까 집회에 그 안마 시술소 사장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안마 시술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대요. 서울대 체육학과 나온 체육학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미르 체육재단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 한 푼도 안 건드리고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했습니까? 최순실이가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해 보세요.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체로 누워있고 그 머리에 최순실이가 들어가 있는 그림 보셨을 겁니다. 최순실이가 조종한다고요. 지금 그러면 누가 조종한다고 저들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정권이라며요. 그래서 김건희가 뭐든지 다 한다면서요. 이렇게 거짓 선동들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맨 처음에 시위를 벌였죠. 어디에요? 광화문 광장이에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사람을 댔죠. 돈도 대고. 그 다음에 당시 서울시장인 박원순은 아예 판을 크게 깔아줬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 대국분이라는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난장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탄핵 시도를 했어요. 국회에다가. 탄핵 발의를. 그래서 자그마치 국민의힘 국회의원 66명이 절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돼야 되는, 그때는 저기가 국민의힘이 많았어요. 쟤들 단독으로 절대 탄핵 못했어요. 66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탄핵이 됐죠.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헌재를 협박했습니다. 만약에 이 민중혁명에 이 탄핵에 조응하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으면 불탈 거라고. 그래서 헌재 8명이 소수 의견도 못 내고 전부 한 전원일치로 탄핵을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1차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이 정말 예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이 뭐라고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아예 총장을 직무정지 시켜놓고 2년간 쑤쑤시 도질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기소도 못했어요. 증거가 없어서. 근데 저걸 가지고 어쨌든 김건희가 지금 대통령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여서 김건희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마화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김건희 대신 누구였습니까? 최순실이었습니다. 박근혜 옆에 최순실. 지금은 윤석열 옆에 김건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악마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미 사태는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뭡니까? 김건희 특검을 하자 그럽니다. 이 특검에는 지금 여당은 아예 하지도 못하자는 겁니다. 아예 그냥 추천 권한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예를 들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이 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잖아요? 사과하면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과하라, 저것도 사과하라.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사과로 나오는 순간 너는 감옥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특검하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특검한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4명이 탈해서 이제 4명 남았습니다. 한동훈이가 이것 가지고 지금 대통령 협박한 겁니다. 여당 대표가요, 대통령을 이렇게 협박한 건 저는 살다 처음 봤습니다. 너 나한테 권력 안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김건희 특검 받을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원들이 변하면 할 수 없지. 할 테면 해보라 그랬습니다. 이미 판은 깨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얘들이 4명이 돌아서 4명 더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특검을 받는다 치자. 어떻게 되십니까? 국회가 아예 거짓말 선동위장이 될 겁니다. 매일 거짓말을 써. 누구요? 김건희에 대해서. 얘가 뭐예요? 뭐 천공하고 만났다. 천공뿐만 아니라 무슨 제사를 지냈다. 제사 지냈다는 걸요, 아예 공작을 하려고도 했어요, 최재형이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 있는 바로 그 옆에 갔다가 그걸 나중에 공작을 못 했어요. 행사 모임에 갔다가요. 그거 아예 천공이랑 뭘 어쩌고 저쩌고 구됐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못 했어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쏟아지면, 그리고 언론에 지금 언론 장악이 누굽니까? 민노총이잖아요. 그러면은 걔들이 매일매일 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러면은 결국은 국회 동원할 겁니다. 국회의원들 절로 넘어갈 거예요. 탄핵에 동조할 겁니다. 그리고요, 뭐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끌어져 내려올 겁니다. 이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이제 뭐 저도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어요. 지금 현재 지금 똑같은 경로로 얘들이 지금 전국 민중 행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2월 2일 날 민주당이 나설 겁니다. 그 다음에 민중 행동이 나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겁니까? 특검으로 가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 다음에 시위에서 계속 진행되면서 윤석열 탄핵으로 나설 겁니다. 하나 분명한 건 2016년도에는 우리는 힘이 없고 조직이 없어서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대국본이 있고 정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그냥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2016년도에 우리에게는 조직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통태라는 마음으로 우리 대통령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는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이 있어서 이걸 우리는 지키고 저 주사파들을 오히려 감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만 조직이 우리에게 희망이냐? 바로 저들을 막고 저들을 감옥을 보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들의 저 탄핵 시도를 주사파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